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듯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애플 제품을 쭉 보여드리면서 애플 제품 구매 가이드를 살짝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와! 제가 그동안 애플 제품을 정말 수도 없이 사보면서 실패도 하고 중고 거래도 몇 번 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팁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셨으면 아마 예상하셨듯이 제가 애플 제품이 진짜 엄청 많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동안 산 애플 제품만 해도 10손가락에 다 셀 수 없을 정도거든요. 저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보다 전자기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 애플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서 애플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쭉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것들부터 소개해볼게요. PC 종류를 소개해볼까요? 짠! 요 뒤에 있는 아이맥입니다. 아이맥은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아이맥 진짜 예쁘죠? 그냥 그게 아이맥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그냥 예쁨? 제가 원래 조립컴을 썼었어요. 사실 가성비를 따지자면 조립컴이 훨씬 성능이 좋은 것 맞아요. 그치만 그 엄청난 성능이 꼭 필요할까요? 저도 이렇게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맥 정도 스펙이면 사실 어느 정도 어도비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고 그림 사진 작업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맥은 모니터 자체가 본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로 구성이 끝이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립컴보다 비싸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립컴 같은 거는 잘 모르면 사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나는 예쁘고 안전한 걸 살래 하시는 분들께 아이맥 강추드립니다. 사실 저는 집에 아이맥이 하나 더 있어요. 집에서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럼 아이맥을 2개 사냐 맥북을 하나 사지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맥북입니다. 짠!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맥북 프로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큰맘 먹고 샀어요. 이 맥북 프로를 산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거든요. 바로 유튜브 편집하려고 샀어요. 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맥북 프로는 프로 라인으로 성능이 아이맥보다 좋거든요. 제가 원래 아이맥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유튜브 편집을 했었는데 영상 길이가 길어지거나 자막을 많이 넣으면 엄청 느려지고 엄청 버벅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튕겨가지고 편집한 게 날아간 적도 있어요. 저장을 했는데도 튕겨서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작업은 아이맥으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영상 편집은 더 고스펙 사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은 요런 프로 라인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휴대성인데요.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해서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파일들은 금방금방 올리고 또 내려받고 해서 아무 데서나 파일을 금방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실이랑 집에 아이맥을 하나씩 놓고 아이클라우드에 올려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은 내려받고 업로드하는 게 금방금방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편집하던 거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건 역시 노트북인가 봐요. 이제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야 돼요. 짠! 예쁘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짠!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14인치를 샀는데 사실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도 못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니어서 제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영상 편집할 일이 있을 때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맥을 살까 맥북을 살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맥을 추천합니다. 저는 카페나 밖에 나가서 작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 사무실 이렇게만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맥 2개로 제 작업을 소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카페 가서 작업을 많이 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요 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아이맥이랑 아이패드 조합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은 아이맥의 데스크탑 기능과 아이패드의 휴대성을 둘 다 가진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데스크탑으로 쓰기에는 화면이 작아서 작업하기가 힘들고 들고 다니기엔 또 아이패드보다는 무겁고 크고 그래서 노트북을 집에서 데스크탑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모니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요즘 아이패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맥북 가지고 카페나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거의 아이패드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맥, 아이패드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싼 제품을 2개나 산다는 게 조금 힘들지만 한 번 사서 오래 쓰면 되죠. 그래도 결국은 데스크탑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는 아이맥을 추천합니다. 저도 맥북은 이번에 산 거라서 노트북 없이 한 2년은 지냈는데 무리 없이 지냈거든요. 그럼에도 난 맥북을 사야 해 하시는 분들은 맥북 사야죠. 짠! 다음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짠! 제가 가진 아이패드는 총 3가지인데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아이패드 11인치는 지금 직원 친구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사용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주 예전엔 처음에는 아이패드 6세대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에어 빼고는 다 사용해본 아이패드 고인물 유저랍니다. 아이패드가 4가지 종류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잠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프트웨어랑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기본형, 에어, 프로, 미니 이렇게 4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값은 싸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에어가 기본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는 좀 더 좋은 스펙으로 전문가용으로 나온 모델이고 미니는 성능은 좋지만 화면이 아주 작게 나온 제품이에요. 요렇게. 제가 취미로 그림 그릴 때부터 아이패드를 쭉 사용해 왔어서 각각 크기나 성능별로 아이패드를 다양하게 사용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형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기본형은 라미네이트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화면 퀄리티나 터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본형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아이패드는 어떤 걸 가장 추천하냐? 저 같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진짜 아이패드는 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역시 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요 11인치 아이패드를 추천드려요. 요 11인치랑 비슷한 에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너무 크다 보면 사용하기 부담스럽고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자꾸 놓고 다니게 되거든요. 영상 보기에도 요 11인치면 전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 크기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2.9인치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요 11인치를 먼저 도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짠! 요게 12.9인치거든요. 확실히 엄청 크죠? 제 손이랑 비교를 해도 진짜 엄청 커요. 제가 봤을 때 12.9인치는 활용 방향이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휴대용이라기보다는 그림 그리는 타블렛 대용으로 나온 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태블릿의 휴대성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께는 비추천합니다. 이게 태블릿은 한 손으로 휙휙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12.9인치는 그게 어렵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책상 위에 그냥 놓고 쓰시거나 서브 모니터로 쓰시거나 그림 그리는 용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12.9인치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휴대성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11인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12.9인치는 확실히 명확하게 구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 비교. 자, 그에 비해 이 아이패드 미니는 확실히 휴대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패드 미니의 가장 장점은 한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너무 쉽다는 거? 이렇게. 너무 가벼워서 너무 편해요. 사실 큰 핸드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병원 대기실 이런 책상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쉽게 꺼내서 핸드폰 하듯이 볼 수도 있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로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는 제가 가진 작은 핸드백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컴팩트하죠?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적어놓기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9인치랑 미니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미니가 휴대성은 최고지만 활용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화면이 작다 보니까 본격적인 작업은 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 이제 큰 아이패드 서브용으로 쓰시거나 돌아다니면서 영상 볼 일이 많으신 분이나 밖에서 미팅이나 회의를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움직이면서 떠오른 영감을 스케치하고 싶은 분들은 이 미니를 구매하시면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11인치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프로를 살까 에어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에어는 써본 적이 없지만 지금 제 아이패드 11인치는 A12Z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9인치는 그 유명한 M1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엄청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해상도랑 캔버스 크기를 설정을 똑같이 했을 때 확실히 M1 칩인 12.9인치가 사용 가능한 레이어의 개수가 좀 더 많은 정도? 그래서 캔버스 크기를 엄청 크게 그리고 싶으시거나 해상도를 엄청 높게 해서 그림을 그리실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아이패드 에어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에어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 사이즈의 에어 모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처음 사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거의 4대 정도 써보고 느낀 건 처음 사서 자기랑 딱 맞는 아이패드를 사면 좋지만 아이패드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이랑 크기를 보고 구매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더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맞춰서 갈아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패드는 중고 거래도 많이 하니까요. 짠! 다음은 아이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진 아이폰은 2개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이폰 6S를 쓰던 때부터 그 다음에 아이폰 XR, 그리고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요. 다들 잘 아시겠죠? 한 가지 장점은 이번에 나온 14 프로 카메라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카메라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도 이건 줌인해서 찍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화질이. 완전 확대해서 찍어도 화질이 좋아요. 요 조그마한 카메라에서 요 인덕션 카메라로 옮겨가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무튼 카메라가 너무 좋습니다. 애플 좋아요. 저는 애플 운영체제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UI도 너무 깔끔해서 좋고. 근데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라서 그러니까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핸드폰 흰색만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블랙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자, 다음은 애플워치입니다. 짠! 제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7이고요. 스타라이트 색상이고 알루미늄 케이스예요. 사실 애플워치가 진짜 종류가 엄청 많고 고르기 힘든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알아보고 산 건데 제가 살 때 애플워치 7이 처음 나왔어가지고 저는 7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SE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직장인 분들이 요즘 애플워치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사실 애플워치도 저는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제가 매일매일 끼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일할 때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포장도 하고 정리도 하고 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메일이라든지 연락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애플워치를 끼고 있으면 바로바로 중요한 연락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비싼 알람용 기계인 거죠. 그래도 이 기능이 꽤 좋아서 그래도 애플워치는 꽤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애플워치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여기 스톱워치나 계산기 같은 기능도 잘 쓰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까지 운동할 때는 잘 썼는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만족하는 아이템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카톡 확인용으로 쓰실걸요? 알림 확인용으로 워치 구매하실 분들께 추천합니다.
짠! 다음은 에어팟인데요. 요즘 에어팟 진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에어팟 프로 사용하기 전에 에어팟 2세대도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프로가 귀에서 덜 빠지기도 하고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귓구멍이 작아가지고 에어팟 2세대는 러닝머신 뛸 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갈아탔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요즘에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이거 에어팟 많이 끼면 귀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 블리츠 헤드셋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매하지 않은 애플 제품이 바로 헤드셋인데요. 제가 진짜 앱등이거든요. 근데 헤드셋만큼 못 사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평소에 이어폰을 잘 안 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너무 비싸서 그냥 저렴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소니 제품도 유명하던데 그것도 좀 비싸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 제품을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많죠? 사실 아이패드 액세서리 리뷰 요청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액세서리를 진짜 안 써요. 아니 액정 필름도 안 붙이고 사는데 해봤자 아이패드 살 때 처음 산 케이스 정도? 근데 그것도 막 추천해드릴 만큼 많이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요 태블릿 거치대거든요? 근데 요건 추천합니다. 이것만 제가 3개 사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되게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치대인데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좀 뻑뻑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 놓으면 이게 여기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 조절도 쉽고 그리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아요. 접으면 한 이 정도 크기로 작아지기 때문에 휴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대고 사용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자, 유일하게 추천해드리는 이 아이템은 이 태블릿 거치대입니다. 사실 이 애플 제품들이 전자기기이기도 하고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들이라 저도 살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사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현명한 소비하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